당시 베델의 신문이 받았던 명성에 비해 아직 그의 생애에 관해선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영국 런던 북부의 조그마한 마을. 한국인을 남 같지 않게 생각하는 베델의 손녀와 그 가족들이 취재팀을 반갑게 맞았다. 베델은 스라에 아들 하나를 두었지만 64년 사망했다. 베델의 아내도 65년 사망하고 현재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서 들은 베델의 이야기를 약간 기억하고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베델에게 1968년 국민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And having witnessed some of the historical places and witnessed scenes of the atrocities, I can understand really quite how my grandfather felt, and I'm very sad that we didn't know my grandfather, because the stories that I've heard, certainly I think he was a real character, and I'm sure he would have been great fun to have been with, and would have told many stories of the time he was in Korea. This writing in this book must have... 1995년 정부 수립 50주년 기념으로 정부 초청으로 한국을 다녀간 적이 있는 베델의 가족. 그의 유품들, 그 속에서 나온 것들 중엔 한국에 관한 것들이 적지 않다. 베델의 훌륭한 협력자였던 양기탁의 사진. 당시 대한매일신보의 총무였던 양기탁은 영어, 한문, 일어에 모두 통달했다. 베델과 함께 대한매일신보를 이끌어가는 동반자였다. All I know was that he founded the newspaper, Yeah. and he had a Korean editor, and that he was told that if he didn't stop putting these articles out, that he would be imprisoned. And he said, well, he would keep on doing it, and he kept on doing it, and then he was imprisoned, as we know. 이날 오전엔 베델에 대한 검사와 변호인 신문이 있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동안 한국 이름 배설로 불린 베델. 베델은 1872년 영국 서남부 웨일즈 지방의 브리스톨에서 완구상의 3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베델은 항구 도시이자 상업 도시인 브리스톨에서 성장기를 보낸다. 그리고 15살 무렵이었던 1886년경 일본으로 건너간다. 그가 도착한 곳은 당시 개항장 중의 하나였던 고베. 영국의 세력이 동양으로 팽창하면서 많은 영국인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하던 시기, 베델도 이곳에서 형제들과 함께 무역업을 시작한다. (15, 16년) 가까운 일본 생활, 베델은 일어를 해득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한국과의 인연도 시작된다. (1904년) 러일 전쟁이 발발하면서 취재를 위해 각국의 많은 기자들이 한국으로 몰렸고 베델도 한국으로 온다. 베델은 1904년 영국 데일리 크로니클즈의 특별 통신원으로 한국에 도착했다. 그는 한국에 온 직후에 있었던 경운궁의 화재를 다룬 기사로 첫 특종을 냈다.
곧 가족들도 합류했지만 그러나 베델은 통신원 자리에서 해임된다. 베델은 영어 신문을 만든다. 당시 32세. 한국에 대해 별 지식도 없었던 베델이 신문을 만들게 된 경위에 대해선 아직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당시로선 한국의 정세를 알리는 유일한 영어 신문이었다. 이렇게 해서 1904년 7월 18일 창간한 대한매일신보. 현존하는 신보 첫 호는 제16호 8월 4일자. 창간 후부터 15호까지는 분실됐다. 처음 만든 신보는 총 6면으로 4면은 영문판이고 2면은 한글판이었다. 그 항일 민족 언론을 펼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서양 언론인들이 우리나라에 몰려왔으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에 온 그 서양 언론인들이 무려 그 당시에 러일 전쟁 취재하러 온 언론인들이 200여 명이나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아주 놀라운 많은 숫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어떤 정황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길이 없으니까 이것을 발행하면은 하나의 그 개인 신문사로서 기업으로서 성공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아마 처음에는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국내의 정치 상황이라는 것이 신문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뭐 이런 그 영국이나 이런 나라 모든 나라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신문의 논조를 유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국가 간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느 한편에 대해서 그 주장을 펼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신보는 초기부터 반일 논조를 강하게 띠게 된다. 때문에 외국인이면서도 항일 언론인으로 베델은 한국 언론사나 현대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신보도 독보적인 위상을 갖게 된다. 1883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신문이 선보인 이래 불과 10여 년. 그러나 신보는 신문의 사회적 역할을 잘 보여준다. 자칫 반일 논조가 흐려지면 한국인들이 항의를 해왔다. 그렇게 국민들 속에 깊이 파고든 신보는 점점 민족지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 사람들은 이 신문을 돌려가면서 읽었고 또 전적으로 신뢰를 했습니다. 당시 통감이었던 이등박문은 수백 마디의 말보다는 한 줄의 신문 기사가 한국인들에게 더 큰 위력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항일의 방법엔 두 갈래가 있었는데 애국 계몽 운동을 하는 것과 무장 항일 투쟁을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신문은 양측 모두에게 정신적인 지지가 된 것입니다. 그 뒷면에는 이 신문을 실질적으로 발행하는 한국인 필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기사는 한국인들을 격려하고 또 민족의식을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웠던 때 가장 큰 항일의 구심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07년) 초 시작된 국제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시작해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지지를